저처럼 무증상자라고 그까짓 거 코로나 하면서 무시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코로나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남편 덕분에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감염 사례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 공포로 인해 자체 검사 결과 양성에 이어 PCR 검사로 최종 양성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재택 치료를 하고 독감처럼 치명적이지 않는 만큼 방역 당국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확진자들은 나름대로 빨리 대응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진되면 증상이 괜찮은 것인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했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연령층에게는 아직도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는 대로 규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사이 증상이 매우 악화되면 119에 연락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현재 격리 기간은 양성이 나온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양성 검체가 나오고 7일차 24시부터 해제가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해제 통지서는 별도로 보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후 3일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가급적 모임을 자제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내가 겪어봐야지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볍게 볼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3월 28일 날 코로나 양성 판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만 하고 코로나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아침에 자가 키트를 했더니만 양성으로 나와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역시 코로나 확진자였어요. 3일치 약을 주어서 갖고 돌아왔습니다. 기저질환자라서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즉시 자가 격리를 하며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방문 앞에 갖다가 놓고 간식과 식사 준비를 해서 문 앞에 갖다가 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전파력이 강한 독한 놈이다. 3월 31일 날 아내가 양성 판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4월 10일 날 입원을 해서 4월 11일 날 수술을 받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 시기에 아내가 확진이 되면 병 간호를 못할 것 같아서 남편하고 같이 코로나에 걸리면 편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평상시대로 행동을 했더니만 바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29일 새벽에 잠을 자는데 바늘로 온몸을 콕콕콕 찌르고 감기가 오는 것처럼 약간 추운 듯 이제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 누가 이기나 싸워보자. 나는 너를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이 제일 아프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유튜브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촬영을 2회분을 하고 밤새도록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31일 날 아침에 자가 키트를 했더니만 양성이 나왔어요. 새벽에 4시간 정도만 아프고 아침에 무증상이라서 병원에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동네 병원인데도 2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았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치 약을 갖고 왔어요.
둘 다 증상은 별로 없고 남편은 처음부터 기침만 주기적으로 가끔씩 하고 저는 무증상자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먹고 자고 방콕만 했습니다. 확진자라서 격리를 하는 중이라서 심심해서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더니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세에서 70세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 50명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증세는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고열은 없고 가슴 통증, 두통,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감기 기운이 찾아온 듯이 춥고 재채기, 콧물, 목구멍이 쑤시고 아프고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가래가 끓고 목이 쉬고 기침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기침은 오랫동안 간다고 합니다. 3세에서 10세 아이들의 증세는 이렇습니다. 2, 3일 동안 고열과 코막힘, 콧물이 흐르고 기침을 하고 그러다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하는 산모조리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남편이 확진이 되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식자재 마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을 사고 비상약을 사러 약국에 가보니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약을 지어 가시는 분들의 증세가 목이 칼칼하고 아프고 쑤시고 가래가 끓고 기침이 나고 감기가 오는 것 같다면서 약을 지어 가시는 것이죠. 이분들의 이야기는 병원에 가면 만약에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해야 되고 귀찮아서 편하게 약국에서 약만 먹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미각, 후각, 기억력, 무기력, 기침, 잠을 많이 잔다는 등 다양합니다. 이런 증세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 가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PCR 검사로 코로나 양성이 음성이 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되었다고 즉시 음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코로나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하면 재확진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만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증상자라고 코로나 우습게 볼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후유증이 있다고 하죠. 저처럼 무증상자라고 그까짓 거 코로나 하면서 무시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많이 시킵니다. 어떤 상황이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며 누가 무증상 확진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걸려 치명적인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자진해서 검사를 받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